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뜨개질을 가지고 집에서 또 뜨개몽 세 번째 에피소드 찍어보려고 아침부터 막 셋업을 했어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실버 라이닝이라는 스웨터고요. 벌써 이제 이 요크 부분, 컬러웍 부분은 다 떴고 이걸 찍기 위해서 진짜 부지런히 떴어요. 요 바디 뜨는 거는 그냥 스타캐넷으로 그냥 쭉 뜨면 되는 거라서 아직 그 지난번에 뜨고 있었던 그 에스더라는 스웨터 이제 바디만 뜨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 숄 슬리브로 해가지고 슬리브는 다 떴고 바디만 이제 뜨면 끝나고, 그거 끝내기 전에 이걸 막 부지런히 시작을 했어요. 또 뜨개몽을 찍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파친코라는 책 얘기를 좀 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파친코를 읽고 나서 이걸로 또 뜨개몽 소재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책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 스포일러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뭘 하지? 그 책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 그 책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책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파친코라는 책 얘기부터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읽은 거고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책이죠. 이 책을 사실은 알게 된 건 되게 오래되었고 그냥 이 책이 눈에 띄었을 때 한복을 입은 여인의 이 그림이 표지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읽기 전에 그냥 그림만 봐도 이거 한국 사람 얘긴가 보다. 어떤 그러니까 뭐 이세든지 뭐 그런 작가가 이름도 한국 이름이잖아요. 이세든지 아니면 1.5세든지 그런 작가가 쓴 책이겠구나. 그런데 제목을 제가 읽었을 때도 이거는 한국말은 아니고 파친코 뭔가 일본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어감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빠친코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거랑 이거랑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어요. 처음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을 때까지도. 와, 정말 이 빠친코라는 얘기는, 이런 단어는 사실 한국인이면 다 들어봤을? 요즘 세대는 또 모를까요? 저 세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자라진 않아서 그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 책을 읽어야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올해 제가 책 목표를 세웠거든요. 처음으로 그 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런 책들을 대강 읽어야지 하고 뽑아놓은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뭔지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예쁘네요. 누군지 알 것도 같으네요. 그래서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애플 TV에서 드라마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고 이 책을 그냥 읽고 있었고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스프링 브레이크 때 저의 아이하고 둘이 여행을 갔던 사이에 그 윤여정 배우가 유키즈라는 그 예능
TV 예능 프로그램, 한국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영화, 이 드라마 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맡은 역이 순자 역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유퀴즈 저도 자주 보거든요. 뭐 매주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없는 동안 저희 남편이 유퀴즈를 보다가 이 파치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책으로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이제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이제 수다를 떨면서 남편이랑 이제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그걸 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한테 그걸 볼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책을 읽고 있어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보든가 하겠다. 저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드라마더라고요. 애플 TV에서 만든 드라마고 이게 시즌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에피소드 8개? 이렇게 되면 정말 책의 일부겠더라고요. 이게 매년 걸쳐서 나오는 거 같은데 뭐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겠죠. 다 이제 다는 아니어도 이제 중요한 배우들은 이제 한국 배우들을 쓴 것 같고, 캐스팅을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배우가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주인공이 태어나서부터의 얘기예요. 뭐 태어나서부터의 얘기라고 해서 막 그런 내용이 자잘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 그게 이제 윤여정 배우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시즌 1에서는 아마 안 나오지 싶어요. 그리고 아마 그분 연세가 있으셔서 뒤쪽에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게 3부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볼게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은 북 1 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3까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북3 정도 돼야지 그분이, 그 배우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상 읽고 나니까 글쎄 내가 그걸 볼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 TV에서 만드는 거라서 분명히 영어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걸 거고, 이제 중요한 이제 한국 배우들은 한국말을 하겠죠. 그리고 서브타이틀이 있던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졌어요, 읽고 나서. 그리고 책의 첫 번째, 두 번째 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술술 넘어가고 빨리 막 재밌고 막 이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북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느려요. 느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익사이팅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소설 자체가 익사이팅한 얘기는 아니고 되게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얘기,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에 가면 조금 약간 그게 감이 떨어진다고. 소설이 잘 못 쓰였다는 게 아니고 조금 흥미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순자라는 그 중심 캐릭터와 그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그들의 그 생도, 그들의 일상도 잘 나와 있고, 순자의 엄마, 그 다음에 순자의 자식들, 뭐 이렇게 그게 또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읽은 게 아니라 오디오북으로 읽었고, 오디오북도 정말 좀 쉽게 글 자체가 어렵게 쓰여져 있는 소설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금방 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라서 만약에 조금 이 책 너무 이런데 너무 큰데 이걸 영어로 언제 다 읽어 뭐 이런 분이 계시면 오디오북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또 오디오북은 이렇게 그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0.8로 읽었거든요.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이면 이게 또 한국 기내 내용이 또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정도라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책을 읽고 났는데 갑자기 이 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는 사실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을 때 존 스타인백의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동부에 살았다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저희 남편 직장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그게 2003년도예요. 근데 캘리포니아 그때 제가 처음 와봤던 거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동네 출신 작가의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시간이 되게 많았을 때고 애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비자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오자마자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책들을 좀 읽었는데 이 책은 안 읽었죠. 이 책은 제가 아마 곧 중고등학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존 스타인백의 책을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의 거의 마지막 소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리서치는 안 했네요. 근데 좀 늦음하게 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쓴 책들보다는 아마 조금 더 이 분량 자체도 조금 많고 조금 읽었을 때 더 편안한? 전 이 책을 읽었을 때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 그래서 정말 몇 안 되는 소설 중에 하나인 게 여러 번 읽었다는 거. 제가 최소 2번은 읽었을 거고 3번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만약 고등학교 때라면 미국에 와서 읽진 않았으니까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읽은 게. 그래서 영어 카피로는 읽어본 적이 없고 해서 이 책을 샀어요. 아마존에서. 아니 정말 저는 제대로 된 하드커버 뭐 소장용 막 이런 거를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펭귄 뭐 이런 데서 옥스퍼드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을 막 그런 게 제일 흔한 게 페이퍼백으로 하드커버가 있긴 한데 그 하드커버 표지가 별로 그닥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오렌지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리미티드로 만든 거예요. 재질은 아예 매끈매끈한 건 아니고 약간 벨베티한 거고 뭐라고 돼 있더라고. 설명해 보면은 120명의 미국인 작가의 소설을 한정으로 이 오렌지 에디션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걸 사봤어요. 근데 미국 책 보면 항상 퀄리티가 떨어지죠. 한국 책에 비하면. 그래서 왔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약간 스테인이 좀 짜증나게 스테인이 있었고 여기 뭐 미국 책들 맨날 이러잖아요. 이게 항상 보면 이게 반듯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돌토돌해요. 그래도 이 책은 그렇진 않죠. 이 책은 제가 라이브러리 챌린지하고 공짜로 받은 책이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오렌지 컬렉션.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조금 약간 읽기가
읽기가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조금 어둡죠. 그리고 그걸 읽다 보면은 뭐랄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역사, 그러니까 보통 그런 주제를 좀 소재로 삼아서, 처음에 캘리포니아가 약간 여기가 파밍 에어리아였고, 막 이제 지금도 그런 프로듀스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무슨 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채소라든지 파밍이 되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내용들과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설의 주제로 삼아서 쓴 책들이 대부분이라, 뭐 분노의 포도 같은 것들도 그렇고, 여기 포도 농장 많거든요. 뭐 대체로 조금 슬프고 아프고 막 그런 거라서 사실은 조금 재밌는 소설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은 약간 어떤 집안들의 일대기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이 파친코하고 맥락이 비슷하고, 이게 대대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지금 거의 한 4대, 파친코도 거의 4 generation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맥락이 비슷해서, 약간 여기 파친코도 약간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막 급 읽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올해 제 책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끼워 넣었어요. 지금 오디오북으로 아무튼 시작을 했는데, 앞에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살리너스 밸리에 대한 내용을 해요. 살리너스 밸리는 이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 베이 가까운 곳에 가면 살리너스 밸리라고 존 스타인백의 뮤지엄도 있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참 가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몬트레이 베이를 갈 때 가면 좋은데, 그러려면 또 이제 그게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거기를 못 가봤어요. 이 책을 읽고 한번 가볼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막 그런 생태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즌 막 이런 게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슬로하게 읽고 듣고 또 책으로 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아주 좀 슬로하게 갈 것 같아요. 되게 곱씹으면서 막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렇게 읽을 것 같고, 이건 곱씹고 음미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스토리 라인 위주기 때문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오디오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이제 오디오북을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아요. 오디오북도 듣고 페이퍼 카피도 있고, 뭐 페이퍼 카피든 이북이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책을 읽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도가 빨리 이제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사실은 책을 보기도 하고, 북스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스탠드를 지금 이렇게 뜨개질을 할 때 옆에다 두고, 아무래도 책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디오북만 듣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책을 읽어야지 무슨 오디오북으로 책을 그렇게 듣냐, 그거는 진짜 참된 리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무슨 컴퓨터로 타입을 해, 손으로 써야 제맛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고, 만약에 책도 정말 좋아하고 책을 읽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뜨개질 하면서 책을 읽는 건 사실은 좀 아무래도 더디거든요. 그렇다면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 주인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하려면 빨리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디오북도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책도 읽어요. 사실은 이런 파친코 같은 그냥 너블 소설은 그렇게 읽어도 별로 그닥 그렇게 미싱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non-fiction 북 같은 거, 좀 인포메이션이 많은 책들은 그렇게 들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뭐 그 책을 보면서 최소한 무슨 요약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non-fiction 북도 읽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슬로우해요. 한 번에 확 읽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냥 읽어야 돼요, 무조건. 뭐 한 챕터든 몇 페이지든 좀 읽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수필 같은 거는 좀 잘 안 읽어요. 약간 철학적인 수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한 페이지 읽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오디오북으로 읽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아마존 프라임에 킨들 쓰실 수도 있고, 또 어더블, 미국에선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더블인데, 어더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달 내는 돈이 똑같고, 그게 한 15불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딧을 매달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오더블 프리미엄으로 하면 또 이제 플랜이 좀 다르고, 저는 그냥 레귤러 플랜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내고 크레딧을 하나를 받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많이 그렇게 책 한 달에 한 권 오디오북을 읽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건가요? 별거 아닌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스크리비가 아니라 스크립이라는 또 책 서비스 해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로 먼저 시작하다가 오더블을 애드하게 된 게, 스크립은 많이 없거든요, 책이. 스크립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일단 어더블보다 좀 가격이 저렴해요. 아마 9불? 99였나? 첫 번째 먼트는 아마 2개 다 프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면 돼요. 스크립은 약간 넷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스트리밍을 하는 거는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 같은 경우도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10권, 100권을 읽어도 되고 한 권만 읽어도 되고,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책을 볼 수 있죠. 근데 셀렉션이 그닥 많지 않고 넷플릭스처럼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막 이렇게 파퓰러한 책들은 없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많고요. 뭐 거기에 있는 책들만 골라서 읽으시면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디오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북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2가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다 부담스럽다, 매달 내는 거는 일단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오디오북을 하나씩 살 수 있잖아요. 하나씩 사셔서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책 가격마다 내는 돈이 다르겠죠. 그치만 막 부담은 없겠죠. 내가 당장 뭐 잘 모르는데, 내가 한 권을 읽게 될지 10권을 읽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더블 넣기 전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책 사서. 그리고 한국 책도 읽어요. 근데 한국 책은 사실 여기는
근처에 이제 큰 도시,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큰 도시에 사시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책값이 이제 훨씬 비싸죠. 그리고 사실은 뭐 번역본들이 많아서, 번역본들은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원서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들은 뭐 무슨 불어나 뭐 이런 걸로 번역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읽으려고 하고, 그냥 한국 작가가 쓴 책들 읽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북이 있죠. 구글 플레이북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한국 책 검색을 하시면은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북으로 읽어요, 책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책을 막 주문을 해서 그렇게 책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저 이제 이만큼 되니까 책도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안 읽는 책들은 사실은 한번 읽고 나서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은 사기가, 왜냐면은 한국 같으면 중고 서적을 팔 수가 있는데, 여기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면은 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북으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북으로 한국 책을 읽는 것도 있고, 약간 뜨개질처럼 책도 한 권만 쭉 읽는 게 아니고, 저도 최소 2권? 그리고 약간 윕 있는 것처럼 워킹 인 프로그레스, 막 몇 년 된 거, 몇 달 된 거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책도 읽다가 막 흥미를 잃으면 안 읽게 되고, 그냥 놔두다 보면 결국은 안 읽고, 아니면 이걸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책들도 있고, 약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뜨개질하고. 페이스도 그렇고 되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책 소개를 하면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넷플릭스 하시고 뭐 다른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HBO도 있고, 뭐 애플 TV도 있고, 뭐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훌루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시죠? 지금 저희는 넷플릭스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그때만, 이렇게 뭐 HBO 같은 경우도 그때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때만, 그리고 애플 TV 같은 경우도 그때만, 뭐 이렇게 한 달이던 2달이던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끊고. 왜냐면 넷플릭스는 사실 넷플릭스가 가장 종류가 많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디즈니도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오비원 케노비 시리즈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고, 지금 딱히 그닥 볼 게 없고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BO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게임 오브 드론 있을 때 했었고요. 최근에 본 게 Raised by Wolf, 그게 시리즈가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본다고 했었죠. 그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즌이 끝났을걸요 아마. 근데 그것도 내용이 진짜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애플 TV 같은 경우는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애플 TV에서 지금 파친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볼 게 없어요. 제가 그게 1년 서브스크립션 프리가 있거든요. 근데도 안 쓰고 지금 1년째 안 쓰고 있어요. 뭔가 디바이스를 사면 1년치 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줘요. 제가 작년에 뭘 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볼 게 없어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많이 보는 편이 아니니까 뭐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필요한데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없네요. 요즘에는 특별히 재밌는 게 없어요. 안타깝죠. 이제 코비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촬영도 잘 못하고 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기대되는 거가 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한국 TV는 제가 이제 즐겨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남편은 예능을 주로 많이 보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가 재밌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스카이캐슬 같은 거 아니면은 무슨 도깨비 뭐 이런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은 봤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약간 사극 쪽 좋아해서 사극 재밌는 거 나오면은 보겠는데 요즘 사극 그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너무 좀 젊은 배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있긴 있었죠. 뭐 술 만드는 거 그거 있었던 것 같고 혜리 씨 나오는 그리고 뭐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편인가 보고는 안 봤어요. 배우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것도 이게 나이 때문인지 스토리 라인 때문인지 그래서 일단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전 온디맨드 코리아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공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광고가 뜨고 그 1년에 얼마 이렇게 내면은 이제 광고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 얘들도 이제 그걸 서비스를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빼고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제가 잘 보는 꼬꼬무는 그게 아마 거기에 있어요. 온디맨드 코리아에 있는데 또 제가 잘 보고 있는 강철 부대 이런 거는 또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저희 남편이 잘 어디서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보는 거라서 저는 어디서 찾아서 못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즐겨보는 거는 이제 화요일날 강철부대 최근에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그게 볼 게 없었었는데 그리고 가끔 수요일날 유키즈를 보고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코비드 전이어가지고 그 길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냥 일반 시민분들하고 얘기하고 퀴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퀴즈 맞추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비드가 되면서 이렇게 인도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조금 영향력이 있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묵묵히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꼭 봐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보면 보게 되고 안 보면 또 말고 약간 저는 그런 식이고 저희 남편은 매주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꼬꼬무 그게 저는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서 꼭 봐요. 그리고 토요일날 놀라운 토요일 그거 노래 가사 맞추는 한 번도 제대로 맞춰본 적은 없는데 그게 그냥 재밌는데 약간 요즘에 조금 재미없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는데 막 춤추고 이런 거에 너무 좀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막 즐겨본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거 라디오스타 같은 것도 그냥 보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매일매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봐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뭐 러닝맨 일요일날 러닝맨 꼭 보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꼭 보고 그리고 또
뭐 식스센스 이런 거 보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그걸 못 보겠던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맞을만 하게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추는 거잖아요. 어떤 게 가짜인지. 그리고 예전에 옥탑방 잘 봤는데 옥탑방에 퀴즈 맞추는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해서 그거를 즐겨봤는데 이게 약간 변질됐더라고요. 게스트가 나오면서 막 게스트한테 막 거의 답을 막 이렇게 주고 맞추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진짜 맞춘 게 아니잖아요. 뭐 명예전당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올려놓고 그거 자기가 스스로 맞춘 게 아닌 건데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정치인들 나오고 그거 뭐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밌었는데 이제 안 봐요 아예. 둘 다 저희 남편도 안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있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놀면 뭐하니 남편 꼭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아는 형님 그리고 뭐 미우새 이런 거 보죠. 근데 사실은 그냥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심심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닥 막 이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아무튼 뭐 제가 보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읽은 책 그리고 어떤 걸 이용해서 책을 보는지 뭐 그런 거 오늘은 그렇게 했고요. 되도록이면 좀 많이 찍어서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뜨개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뜨개질 보고 계신 분은 없죠 사실. 이거 하면서 들으시면서 또 각자 원하시는 뜨개 하시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수다가 많아져서 저는 수다의 도구로 그러네요. 지금 4월 초인데 오늘이랑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요. 덥다고 하고 80도가 넘는다고 하고 이제 학기 저는 이제 아이 학기가 메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4월 5월이 끝나면은 이제 밥이 다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또 방학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할 게 지금 너무 많고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너무 인생이 편하다 그래도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의 기쁨과 그거를 이렇게 균형 있게 누리시면서 또 좋아하는 뜨개 하시면서 또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뜨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